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최근 4대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초부터 강화된 각사의 주주환원 정책에 더해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덕분에 저평가주로 지목된 금융지주의 외국인 매수세가 몰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올해 1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된 가운데 분기 배당을 결정한 상장사는 총 21개사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올해 1분기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은 총 21개사, 배당금 총액은 4조 7,021억 원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ODM 제조업체 인그루드랩 주가가 올해 실적 개선 기대와 함께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올 1분기에 매출액 526억 원, 영업이익 6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4.2%, 19.2% 증가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BNK 투자증권은 LIG 넥스원에 대해 향후 미국향 신공 수출을 기대했습니다. 이상현 연구원은 UAE향에 이어 사우디향 천공투 수주로 수주 잔고가 대폭 상승한 가운데 향후 루마니아 대공망 방어 관련 유도무기, 미국향 신공 수주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LIG 넥스원의 주가 흐름에 더불어 방산주들 흐름까지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주에 4월 CPI가 예상보다 둔화가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더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과 이 시장 금리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앞으로 좀 불안 심리가 상당 부분 진정이 됐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이번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22일 있을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시황 전망들 지금부터 정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다우 같은 경우에는 4만, 나스닥 17,000, S&P 500, 5,500, 그리고 우리나라는 코스피 2,800, 코스닥 920선.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100% 맞춘다라고 일단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우 같은 경우에는 4만 선 돌파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128년 만에 처음이다. 역사를 세웠다 이거죠. 역사의 순간 여러분들 이따 보시면 되고 일단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사실 22일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이 이 엔비디아 실적 주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증시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이거 제가 4월 말부터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 실적 말할 때 계속해서 강조해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배당하고 뭐 메타도 자사주 매입, 애플도 자사주 매입, 주주환원 정책 내세우면서 증시 상승을 좀 견인해 왔고 여기에 더불어 CPI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예상치에 부합했고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까지 실적이 잘 나와준다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 17,000 분명히 갈 것입니다. 실망 매물, 선반영 매물, 뉴욕 증시는 그런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적 잘 나오면 근데 이 잘이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와야겠죠. 사람들의 기대치, 웃도는 수치가 나와야 나스닥 17,000, S&P 500, 5,500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 지금 2,740선 등락하고 있습니다. 온도 차이가 좀 있어요. 온도 차이가 좀 있는데 사실 이 온도 차이는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차트에서도 좀 극명하게 나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에서 눌리는 구간을 좀 다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 구간에서 이 11선, 5일선 부분 약간 이탈하면서 박스권으로 향하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HLB 때문입니다. HLB가
지금 하한가 갔다가 오늘도 하한가, 그러니까 흐름이 좀 안 좋습니다. FDA 악재가 나오면서 시총이 계속해서 증발하고 있는데 이 HLB-발 악재가 언제 끝날지는 제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당분간 그 여파는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온도 차이는 앞으로 좀 한 2, 3거래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제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나스닥부터 좀 보시면요. 16,685입니다. 신고점 경신하면서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시를 한번 돌아보자면 악재가 정말 많았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란, 이라크, 중동 전쟁이 확산된다. 국제 유가가 올라간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물가가 안 잡힌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나스닥은 강합니다. 중간에 눌리다가 121선 눌리다가 결국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장기 투자하기는 좋은 상황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장세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흐름 유지한다면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5,500선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겠죠. 국내 상장된 반도체,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결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보셔야 되고, 다우는 4만선 최고치를 찍었다. 128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더 갑니다. 여기서 빠질 수는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눌릴 수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눌렸다가 다시 간다는 거 여러분들 데이터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증시 좀 보시면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 보시면 2740선 등락하고 윗골이 2750선, 60선, 56선 맞고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볼게요. 이거를 뭐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보자면 결국 상승 추세 안에서 눌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더라도 계속 그 속도로 달릴 수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말하는 겁니다. 결국 증시도 올라가려고 한다면 건전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건전한 조정 구간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코스닥은 HLB-발 악재가 좀 끝나면 잠잠해지면 이 박스권 이탈하지 않고 880선 그리고 넘어서는 920선까지는 돌파할 수 있는 패턴이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대응 전략도 제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전선 전력 설비 계속 보셔도 좋습니다. 뭐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눌림 구간에서 잡아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태양광 제가 오늘 다뤄드릴 건데 태양광은 단발성이 짙습니다. 다만 SDN 같은 대장주는 우리가 중장기 관점에서 노려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음식료 섹터에 대한 좀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삼양식품, S&D 등등 빙그레도 그렇고요. 음식료 섹터가 지금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높습니다. 눌림 구간 잡아보셔가지고 공략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128년 만에 4만 달러를 넘긴 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본다면 지금 당장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구리라든지 반도체주들,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음식료, 태양광까지도 짚어볼 테니까요. 자세한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 상승 중인 섹터들 한 가지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로 구리 섹터 짚어볼 텐데요. 구리 가격이 반등한 게 엊그제 같은데 4월부터는 정말 고공행진을 이어가서 역대 신고가를 계속해서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AI 열풍에 더불어서 좀 수혜를 받고 있는데 구리 가격의 흐름도 좀 궁금하고요. 관련주들 흐름도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사실 뭐 구리 가격이 얼마까지 갈 것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하기 힘듭니다만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갈 것이다. 이건 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멘텀 좀 짚어보자면요. AI 때문입니다. 근데 AI가 전선, 구리, 전력 설비를 좀 먹여 살린다. 좀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요. 구리 가격이 정말 잘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ETF 상품도 다 있습니다. ETF가 올해 들어서 20%대 수익률이다. ETF가 이 정도 나오면 정말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로 미국 선물 시장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제가 예전에 2구 산업 공략주를 가지고 왔을 때 구리 가격 최고치 찍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예요 하고 들고 왔는데 또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고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죠. 일단 뭐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주시고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관련주 대응 전략 좀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2구 산업인데요. 1파 이후에 눌리고 2파 나오고 있는데 2파 나올 때 제가 봐야 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1파 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 1파 고점이 네모난 박스 부근이잖아요. 이 부근을 돌파했기 때문에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더 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여기 저희 방송 공략주였죠. 그래서 제가 메가트렌드의 주도, 그러니까 주도 섹터의 주도주는 저희 방송에서 항상 공략주로 다뤄드리고 있다. 이것도 제가 중간에 좀 말씀드리고 일단 이거 신규로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눌릴 때 들어가셔야 돼요. 요거는 눌릴 때 들어가셔야 되는데 가격이 7,000원 이하가 좋아 보입니다. 7,000원 이하가 11선, 21선 부근인데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제가 네모난 박스 칠해드렸죠. 이 네모난 박스 여러분들이 좀 설정을 하시고요. 이때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때 매수 타점 잡으시고 7,000원이죠. 목표가는 8,000원. 그럼 10% 이상 수익률 나오겠네요. 8,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2구 산업 말고 대창 풍산이 있는데 대창은 중소형주라서 사실 오늘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요거 우리가 공략하려고 한다면 시가 매매 관점에서 한번 들어갈 만합니다. 이거 패턴 여러분들 잘 아시죠? 패턴 잘 아시죠? 과거에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있을 때 흥구석유가 기존의 대장주였지만 갑자기 한국석유가 올라오고 이런 거 보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 한국석유도 말씀드릴 때 이 대장의 지위를 일시적으로 받아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해서 온앤오프 공략주로 가지고 왔죠. 전 정확히 기억하는데 이 대창 같은 경우에도 딱 한국석유랑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시가 매매 관점에서 한 5%대 갭 뜬 다음에 들어가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나는 좀 실적에 기반한 테마주 말고 대형주를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풍산 쪽 가시면 됩니다. 풍산이 실적이 정말 그러니까 개선 기대감도 있고 좋고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다 보시면 됩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추세 매매 기법 이용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보시면 21선을 눌리고 있진 않죠. 그러니까 21선 그 말이 즉 이탈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려올 때 21선이면은 7만 원 부근이거든요. 우리가 이때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21선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이탈하지 않는다면 캔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까지 보시면서 7만 원 매수 타점 잡으시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8만 5천 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리 섹터 안에서 세 가지 종목을 짚어주셨습니다. 2구 산업 저희가 대장주로서 공략해서 큰 수익을 보고 있는 그런 공략주였고요. 석유주들 과거 흐름을 봤을 때 부대장주로서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풍산 같은 경우는 실적 위주로의 매매 기법들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섹터로는 태양광 섹터 짚어볼 텐데요. 바이든 수혜주로도 또 미중 갈등 수혜주로도 엮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앞선 시황에서 전문가님께서는 좀 단발적으로 끝날 가능성 역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전략 한번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 섹터는 제가 시황 부분 더 끝나고 좀 말씀드렸지만 단발성 섹터입니다. 다만 그 안에서 SDN이라는 종목은 우리가 좀 빼서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모멘텀은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미중 관련 이슈입니다. 자, 어디까지 갈까요? 조선, 해운, SNS, 반도체, 바이오, 철강, 알루미늄 안 미치는 데가 없습니다. 이제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철퇴를 이제 미국이 본격화하게 된다면 당연히 반사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결국 미국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IRA도 그렇고요. 기본 골자가 무엇입니까? 중국산 쓰지 마라, 중국 거 하지 마라, 중국 너 하지 마 이런 게 미국에 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결국 반사 이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거는 제가 전력 설비 관련주 말할 때 너무나 많이 말했던 거죠. 그래서 원전 관련주도 오르고 태양광 관련주도 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전, 태양광, 친환경을 떠나서 끌어모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변압기 축도 오르고 전력 설비도 오르고 다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주로는 SDN, 하나솔루션, 뭐 HD현대, 에너지솔루션 등등이 있는데 SDN부터 좀 볼게요. 보시면 이게 지금 바닥권을 찍었는데 제가 이 종목을 봐도 되는 이유는 매집봉을 너무 티나게 이렇게 띄워놨어요. 매집봉을 티나게. 그러니까 이거는 중소형주 특징인데 결국 발행 주식수 정해져 있고요. 그 안에서 대주주 지분 빼면 유통 주식 수익과 시장 안에 풀려있는 물량이 있잖아요. 호가창 보시면 턱턱 걸려있는 물량들. 다 정해져 있습니다. 무한대가 아닙니다. 다 정해져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물량을 모아야, 그러니까 많이 모아야,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돈 많은 사람들이죠. 물량을 많이 모아야 나중에 주가 올리기가 쉽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시장에 한정판 가방이 100개가 있는데 그 안에 내가 한정판 가방을 90개 이상 들고 있다. 그럼 그거 가격 올리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죠. 부르는 게 값일 거 아니에요.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한정판 가방이니까. 근데 내가 한 90개 이상 들고 있어요. 그럼 올리는 게 너무 쉽죠. 마찬가지입니다. 가방이 정해져 있었죠. 이것도 정해져 있다니까 주식 물량이. 정해져 있는 물량 안에서 많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매집봉을 띄우는 겁니다. 띄워놔서 이제 주가를 누가 올리냐? 돈 많은 사람들이 올리는 거죠. 가방 90개 들고 있는 사람이. 밑에 거래대금 보시면 바닥 구간에서 1,000억 이상 들어오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가 다 못 올립니다. 이걸 20거래일 연속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30거래일 연속. 세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주가를 올릴 건데 요거는 추세 살려서 너무 정직하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추세 매매 기법 이용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 매물대 2,000원 라인을 일단 한번 소화했고 좀 악성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한 1,900원 이하까지는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1,900원 이하면 한 11선 부근이니까 11선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매수 타점 잡으시고 목표가는 2,500원 대응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수급 보시면 기관 투자자가 좀 담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연기금이 좀 담고 있기 때문에 금융 투자도 그렇고요. 요 체크하시고 121선을 돌파했죠. 이거는 제가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한다면 이 종목 조선이랑 같이 한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3만 원 매수 타점 잡으시고 목표가는 5만 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섹터 안에서 대장주로서 SDN 짚어볼 수가 있겠고요. 단발적으로 끝날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섹터로는 전선 섹터 짚어볼 텐데요. AI 섹터 수혜주로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전선, 구리, 전력 설비 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리 섹터는 앞서 짚어봤기 때문에 전선 섹터 역시도 전략 세워볼 텐데요. 지난주 월요일에 한 차례 큰 상승 보인 이후로도 좀 지속적으로 조금씩 올라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여러분들 과거에 에코프로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내리겠지 하다가도 1, 2거래에 눌렸다가 또 올라가고 그러나 고점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구리나 전선이나 뭐 전력 설비나 그러니까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가 고점 부담도 있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준비하기는 좀 이르지만 슬슬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아니다. 한 2주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는데 2주 뒤에는 좀 고점을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 섹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대한전선, 대원전선 여러 가지 있는데 모멘텀 좀 말씀드리자면 역시나 AI 수요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니까 여기 이제 전선주까지도 수급이 몰리고 있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전력 슈퍼 사이클을 타고 변압기 전선 쪽 수출 효자가 됐다. 1.3조? 7조? 그러니까 1조 원이 넘습니다. 수출액이.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은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더 봐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제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좀 볼게요. 대한전선 보시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지금 매물대를 소화를 거의 다 했어요. 소화를 거의 다 했습니다. 수급 보시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 담고 있고요. 근데 외국인은 지금 2거래일 연속 팔고 있네요. 근데 외국인은 원래 좀 단기 투자 성향이 좀 있어서요.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기관 수급을 좀 봐야 되는데 연기금은 지금 비중을 좀 축소하고 있지는 않지만 순매수를 좀 줄어들고 있고요.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되고 제가 시황 부분에서 항상 말씀드리죠. 전선 전력 수협이 여전히 좋습니다. 근데 그 좋은 기간이 딱 2주 정도 남았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주 뒤에도 막 고공행진할 수 있습니다만 2주로 보고 있습니다. 6월 초, 6월 중순 네, 그거 참고하시고 대한전선은 들어가려고 하신다면 17,000원 이하에 들어가셔서 매수 타점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2주라고 말씀드렸죠. 6월 초 중순에 파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대원전선 좀 볼게요. 대원전선 보시면 슬슬 이제 빠지고 있죠. 대원전선은 빠지고 있는데 요거 한 차례 반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21선 부근 잡으시면 되겠죠. 21선은 3,500원입니다. 3,500원 잡으시고 6월 초중순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공략주였던 가온전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온전선도 말씀드리지만 저희 방송은 주도 섹터의 주도주는 다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유가 관련주 한국석유 한번 다뤄드렸고 수익 났죠. 이번에는 가온전선, 전선 관련주 대장이죠. 그다음에 과거에 2월 달에 전력설비 관련주로 제가 HD 현대일렉트릭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리 가격 해서 2구 산업도 말씀드렸고 저희 방송 꾸준히 봐주시면 이런 주도 섹터의 주도주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요. 가온전선 좀 보시자면 지금 눌리고 있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6만 원대가 가장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64,400원은 높습니다. 6만 원대 매수 타점 잡으시고 6월 초 중순까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선 섹터 계속해서 큰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2주 정도를 좀 기한으로 잡아보시고 단기적인 대응 전략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승 섹터들 분석을 해봤고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공략했던 종목 리뷰부터 다뤄보겠습니다. 금요일에 공략했던 잉글우드랩 저희가 기초화장품 ODM 관련주로서 공략을 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바로 월요일에 12% 넘는 상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아까 실시간 정보 브리핑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잉그로드랩의 성장성 좋습니다. 미국 선케어 시장이 개화됨에 따라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금요일에 언급 드렸고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올라갈 것 같다는 게 정확히 어디까지다라고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가를 기준으로 한 20%에서 30% 구간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제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잉그루드랩입니다. 지금 일봉상 소화, 주봉상 소화, 월봉상 소화를 아직은 못했는데 뭐 이건 2016년이니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일봉상으로는 지금 매물대를 다 소화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금요일에는 뭐 목표가를 정확히 제가 콕 집어서 잡아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나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그러니까 절반 익절을 제가 원래 10% 구간이면 말씀드립니다. 고가 기준으로 12%이기 때문에 제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절반 익절 말씀드리는데 지속적으로 홀딩하시고요. 요거는 6월 중순에서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의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는 만큼 잉글우드랩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들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오늘 공략해볼 종목 역시도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한번 공략해볼까요? 네, 오늘 공략해볼 종목은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차트가 좀 좋았습니다. 반도체 관련 이슈도 있고 해서 들고 왔는데 델 AI 서버 사업이 호조됨에 따라 협력사로 부각이 된 이삭 엔지니어링이 한 차례 오를 수 있다라고 제가 판단해서 이 종목을 들고 오게 되었고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삭 엔지니어링입니다. 차트 보시면 박스 구간을 좀 많이 그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랐다 내렸다가 이걸 반복했다 이건데 지금 차트 보시면 장대 양봉이 윗꼬리 세운 채 나왔다가 음봉이 나왔는데 시가 갭이 나왔으니까 오늘 시가 라인은 훼손하지 않았죠. 종가 라인은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종가 라인이 13,000원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셔도 되고요. 오늘 종가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신 다음에 매수 타점 잡으신 다음에 최종적인 목표가는 제가 17,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공략주 이삭 엔지니어링까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와 함께 추가적으로 소통하실 수 있는 방송 역시나 마련을 해두고 있고요. 5월 25일에 정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송 자세한 내용들 아래 하단 참고를 하셔서 함께 하신다면 전략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강의까지도 들어보실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애플 비전 프로 국내 출시, 반 애플 동맹 XR 기기입니다. 애플의 MR 헤드셋 비전 프로가 다음 달 미국 외 지역에 출시됨에 따라서 국내에도 물량이 풀립니다. 여기에 맞서 일본 소니의 XR 헤드 마운트도 공개가 됐고요. 화웨이의 XR 헤드셋은 연말 공개 예정이며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도 XR 헤드셋 개발에 서두르고 있어서 빠르면 올해 안에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이슈 분석 임상현 전문가님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애플과 타 기업들의 XR 기기에 대한 전쟁들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 첫 이슈로 이 애플과 국내 기업들 또 해외 기업들의 XR 기기에 대해서 좀 배워볼 텐데요. 어떤 예. 이슈들이 있을까요? 애플의 XR 현재 비전 프로가 해외 시장, 다시 말해서 이제 중국 시장, 미국 시장 외로 어떤 판매된다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 XR 기기가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흥행에 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 개척이 되더라도 그렇게 큰 파급력이 있지 현재 큰 파급력이 없다는 그런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다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XR 기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근본적인 한계,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조작, 오퍼레이션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보통 XR 기기를 조작을 하려면은 아이 트래킹이라든가 아니면 손가락 동작. 손가락 동작은 XR 기기 안에 외부 아래에 어떤 카메라를 가지고 손 동작을 캡처하는 어떤 그런 부분의 기능을 말합니다. 그런 걸 제스처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조작을 어떻게 보면 공간 컴퓨터 조작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이상의 것들을 현재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현재 조작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바로 음성 AI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음성 AI 쪽의 음성 비서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 그다음에 구글의 제미나이 부분하고 여기에 맞서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사의 현재 챗GPT 4o 이런 부분의 어떤 효능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음성 서비스를 가지고 충분히 조작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카메라가 비춰주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음성으로 조작을 할 수 있는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기술까지 현재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XR 기기가 결합이 됐을 때는 파급력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XR 기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XR 기기가 업그레이드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애플에서 비전 프로를 내놨는데 다른 업체들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느냐 하는 것은 반 애플 동맹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글의 제미나이 엔진 여기에다가 삼성이 이제 현재 어떻게 보면은 현재 그 기기를 이제 제작하고 그다음에 퀄컴 반도체를 이제 장착하는 그런 삼자 동맹이 현실적으로 가셔야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스마트폰 기기에서 애플하고 삼성의 게임인데 애플은 현재 애플하고 대항마로서의 삼성이 단독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구글하고 협력하면서 나가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어떤 그 파워 게임 부분들이 이제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신 게 좀 좋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오늘 애플의 이제 비전 프로 그다음에 애플의 대항마로서의 또 구글하고 삼성이 대표적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로서 애플의 비전 프로 거기에 맞서는 구글과 삼성의 XR 기기까지 또 이슈로 분석을 해봤고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LG 이노텍을 살펴볼 텐데 대표적인 애플 수혜주로 좀 부각을 받는 종목입니다만은 2년가량의 좀 큰 조정을 이어왔었고 다행인 건 4월 말부터 지금까지 해서 완전 바닥에서 한 30%가량 좀 올라왔더라고요. 반등을 정말 좀 본격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예, LG 그룹 중에서 LG노텍이 그래도 나름대로 머리를 들고 먼저 출발한 모습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AI 쪽에 최대 수혜주가 나중에는 LG 쪽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LG이노텍은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LG 그룹 계열의 전자부품 전문 회사인데 업종이 카메라 모듈 쪽, 그다음에 반도체 PCB 기판 쪽 뭐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요. 최근엔 전장용 부품 쪽으로 확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LG가 전장 부품에 어떻게 보면은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LG 이노텍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름대로는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현재 카메라 모듈 쪽에 납품을 좀 하고 있는 또 현재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바닥을 들면서 한 달 정도가 상승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고점이 약간 높아지는 이중 고점이 약간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박스권 채널 또는 횡보 등락을 약간 이격 조정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2단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현재 음봉이 좀 되는 흐름들이 나와주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성장할 가능성이 많고 또 가장 우선적인 모멘텀들은 어떻게 보면 전장 부품 확대 쪽에 어떤 포커스를 맞춘다 하더라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LG노텍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전장 부품 수혜 관련된 관점에서 LG 그룹들 중에서 가장 먼저 좀 공개를 잘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전략을 세워보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라온텍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부품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인데 뭐 AR이나 MR, XR 여러 가지 이런 가상현실 관련된 부품들에 있어서 좀 관련주로 엮이고 있잖아요. 앞으로의 흐름들은 어떻게 나올까요? 예, 라운텍이 이제 AR용, XR용 어떤 기기가 이제 현재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 LED, 마이크로 OLED 이런 어떤 그 부분의 풀 HD급의 디스플레이가 성장할 수가 있는데 보통 스마트폰에는 반도체 칩이 위주로 어떻게 보면은 판매 단가가 형성이 되지만은
이런 그 XR 기기, AR 기기 쪽에서는 바로 이 디스플레이 칩 관련된 부분들이 판매 단가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라운텍 같은 경우는 엘코스, 그다음에 마이크로 LED, 그다음에 마이크로 OLED에 관련된 다양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그 전문적으로 어떤 그 집중을 좀 하고 있는 회사 중소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이 광학 기술에 대해서도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광학 관련된 어떤 왜곡 보정이라든가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오래 쓰고 있을 때 약간 착시 현상, 또 구토 현상, 어지럼증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나름대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고 또 R&D 투자도 상당히 많이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AR 글스 외에도 자동차형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프로젝터, 빔 프로젝터, 광통신 다양한 쪽으로 확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출이 그렇게 나와주지는 않고 있지만은 성장력이 높은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라운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가 좀 되면서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양봉이 나와줬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약간 숨고르기 국면이 전개가 좀 되고 있지만은 연달아 21선과 61선을 관통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의 또 숨고르기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21선과 61선이 골든 크로스 나기 때문에 본격 상승이 나와줄 확률이 많고 또 최근에 이제 이 음성 AI 쪽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수록 또는 자동차 전장 부품이 진행이 될수록 이쪽 관련된 부분들 XR 기기, AR 기기, 그다음에 전장 부품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업종이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어떤 칩 분야가 반도체 칩 분야에 어떤 가려서 약간 어떤 그 소외됐던 부분이 있지만은 본격적인 교야기가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마이크로 OLED, 그다음에 마이크로 LED 쪽에 어떤 그 어떻게 보면은 이쪽 관련된 종목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운텍 역시나 전장 부품이나 뭐 음성 인식 기기 등의 앞으로의 성장성을 봤을 때 하루 이틀 숨고르기를 가져가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매력도는 여전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는 오늘의 시그널 종목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공략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의 공략주 어떤 섹터에서 선정을 해주셨을지 그 섹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오늘도 로봇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요. 로봇의 이제 부품, 액추에이터 이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는 저희가 로봇 섹터 안에서 하나씩 좀 배워보고 있는데 액추에이터라는 이 명칭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어떤 걸까요? 예, 로봇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기차 마찬가지로 모터로 이제 돌아가는 부분인데 모터하고 이제 변속기를 합쳐진 이제 부품을 액추에이터라고 좀 하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자 로봇의 이제 그림을 보시는데 로봇의 이제 대중화, 로봇의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장착해서 산업적으로 파급적이 굉장히 큰 것이 협동 로봇에 해당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로봇팔이 되겠죠. 그래서 이 로봇팔 관절을 움직이는 부분들이 로봇에 대한 어떤 비중이 가장 크게 작용이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는 배터리가 핵심이지만은 물론 로봇도 배터리가 들어가지만은 그보다는 로봇에 들어간 부품 중에서 바로 모터, 그다음에 모터를 현재 움직이는 어떤 변속기 이 부분들이 감속기죠. 감속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그 두 개가 굉장히 짝을 이뤄서 로봇의 미세한 관절 움직임들을 좀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 관절 모양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모터가 좀 들어가고요. 여기에 서버 모터가 들어가고 여기에 모터의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감속기 부분이 들어가죠. 그래서 모터가 현재 뭐 1초당 수백 회전하면 팔이 수백 회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감속해서 그 힘을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현재 어떻게 뭐 구동부라고 하고요. 또 액추에이터가 핵심인데 서버 모터, 감속기 이 부분들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어하는 부분들이 이제 컨트롤러, 이 부분들은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 두 가지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액추에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제어부에서는 제가 이쪽 관련된 이제 반도체 업종 부분에 대해서 아지넥스텍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죠. 그다음에 RS 오토메이션도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구동부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들, 서버 모터, 감속기 이쪽 관련된 어떤 회사 부분들을 좀 알아야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한참 이슈가 좀 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팔 부분, 그다음에 손가락 부분에도 이 감속기 서버 모터가 쓰여주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협동 로봇이나 휴먼 로봇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액추에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뭐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를 보이고 있는 피규어 오픈 AI사하고 어떻게 보면은 협업을 해서 만들었던 그런 피규어의 어떤 부품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팔, 다리 이 보면은 다리, 관절 이런 부분 보면은 액추에이터가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팔에도 들어가, 손가락에도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모터 부분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액추에이터가 가장 필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이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 또 여기에 이제 기술 개발하는 업체가 나름대로 성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로봇 관련된 흐름에 쪽 액추에이터 관련된 종목군들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좀 있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협동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모두에 좀 꼭 필요한 그런 부품으로서 액추에이터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자세한 내용들 들어봤습니다. 이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오늘 공략해 볼 수 있는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어떤 기업 한번 공략을 해볼까요? 네, SPG라는 종목입니다. 네, SPG 같은 경우에는 뭐 로봇 관련주로 워낙에 유명한 그런 로봇 관련주일 텐데 SPG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SPG 부분들은 소형 기어드 모터 부분에서 이제 국내 1위를 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도 모터로 들어가지만은 이 외에도 전자제품에 각종 전자제품에 모터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AC 기어드 모터의 57%, 그다음에 표준 DC 모터의 33%의 어떤 그 시장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어떤 모터 어떤 수가 주요 제품이 3,500종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많은 제품의 다양한 변형을 통해서 납품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로봇 쪽에서도 진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서 가장 많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협동 로봇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SPG도 이런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시스템을 짜는 어떤 그런 성장 동력, 어떤 기술력도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핵심은 이 그림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SH 감속기하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SR 감속기 이 두 가지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다양한 어떤
감속기의 어떤 국산에 좀 성공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SH 감속기는 하모닉 감속기라고 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산업용 로봇에 많이 들어간 부분, 이 협동 로봇에 많이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SR 감속기는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라 해서 산업용 로봇에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근데 두 가지 다 국산에 좀 성공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어떻게 보면 감속기에 대한 기술적인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좀 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SPG가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 사업 진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반도체 클리늄 이쪽 관련된 각종 부품도 하기 때문에 부품 사업, 반도체 클리닝 사업도 좀 같이 겸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 다각화에도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또 해외의 영업망, 기존에 이제 전자제품을 많이 모터를 납품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생산 유통망을 확실하게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로봇용 부품의 어떤 성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이 SPG 같은 경우는 한번 이슈가 됐기 때문에 2023년 1월 달에 15,000원짜리가 거의 한 4만 원 가까이 굉장히 많이 튀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기간이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최저점까지는 12,000원에서 48,000원이기 때문에 4배가 좀 되는 거죠. 48,000원에서 28,000원, 24,000원이면 한 반토막이 좀 된 거죠. 충분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고 다시 한번 주도주로 약간 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이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21선, 61선이 아직 골든크로스가 나타나지 않지만은 골든크로스를 만들어 가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과 만나면서 산업 현장에 즉각적인 투입이 되기 때문에 협동 로봇에 대한 어떤 시장의 충격보다는 굉장히 크게 발전이 될 확률도 많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부품이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액추에이터가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일단 오늘 공략해볼 SPG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엮이면서 가격적인 조정과 기간 조정 모두 다 거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로봇 대장주로서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오후장 대응 전략도 한번 세워볼 텐데요. 전문가님,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가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떤 전략 한번 세워주실까요? 아무래도 중동 이란 대통령의 어떤 핵리 추락 때문에 미국 시장의 어떤 상승에 불구하고 오늘은 좀 약간 혼조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쪽의 어떤 성장세 때문에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1차적으로는 전력 전선 부분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 좀 중요하고 그중에서 이제 LS 그룹 쪽이 가장 확실한 어떤 이슈를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가고 있고 그다음에 한류 열풍 이 부분들이 생각보다 거세게 좀 밀어나는 그런 부분이고 경기 회복과 함께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도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점이 중요한 어떤 포커스에 좀 해당이 됩니다. 또 한류 열풍에 따라서 음식료 열풍, 삼양식품이 현재 불당면, 까르보나라 이제 불당면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농심의 시가총액을 제치고 굉장히 신고가를 보여주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순환매를 보이지 않는 게임이나 이런 쪽에 있지만은 일단은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의 이제 순환매는 전력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한류 열풍, 국내 어떤 밸류에이션의 수혜주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특히나 오늘 오후장에서는 전력 설비 관련주들과 화장품, 음식료 중에서도 라면 섹터들의 순환매를 지켜보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섹터로는 구리와 태양광 전선 섹터 살펴봤고요. 오후장에서는 전력과 화장품, 라면 관련주 수단매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이삭 엔지니어링과 SPG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